는 돼야 됩니다. 이 식물을 좀 건강하게 크려면은.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일조량이 좀 짧아가지고 식물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장소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시에서 딱 맞는 장소를 하면 남양집을 찾아야 되는데 남양집이 이제 잘 만나기가 어렵죠. 이 도회지 쪽에서. 남양집이 돼 있다 하더라도 또 앞에 거물이 가리켜가지고 햇볕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도시에는 이렇게 햇볕이 부족되기 때문에 햇볕이 부족되는 부분을 광합성에 좋은 그런 이제 어떤 물질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영양제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광합성에 좋은 좀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물질들을 이제 채소에다 뿌려주면서 햇볕이 부족됐던 부분을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물도 주는 관리도 사람이 하면 되는데 농약 관리, 해충 관리, 뭐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생리장애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은 경험이 이제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안에서 키우는 식물들을 키우다 보면은 화분에서 키우다 보면은 잘 크던 식물들이 어느 날 비실비실 해가지고 잘 죽어버리죠. 그거는 병보다도 물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위쪽에서 흙이 마르는 거 그것만 보고 밑에 화분은 이제 이렇게 전부 다 깊이가 좀 깊잖아요. 이런 식으로 화분이 깊으면은 위쪽에 흙이 보이는 마른 것만 보이고 이쪽 밑으로는 물을 계속 주기 때문에 수분이 많다는 얘기지. 이 밑으로는. 그러면 수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식물의 잎이나 어떤 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빨리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험이 적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죠. 어려운데 그러려면은 좋은 방법은 제가 이렇게 화분이 있으면은 이런 나무 긴 이게 제가 이제 식물을 심기 위해 가지고 사인펜을 하나 준비를 해놨는데요. 볼펜도 되고 이걸 이렇게 구멍을 쭉 이보다 더 길이면 좋겠죠. 제가 이건 이제 그냥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요보다 좀 더 굵어도 되고 뿌리하고 좀 최대한 멀리 뿌리가 닫히기 때문에 이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보는 겁니다. 흔들어 가지고 구멍을 좀 넓혀요. 그러면은 이 속에다가 구멍 속에 깊이에다가 보는 거예요. 깊이다 보면은 수분이 많다 적다를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에는 이쪽에는 분명히 건조가 됐기 때문에 말랐겠죠. 그럼 이 속에는 보면은 물기가 점점 내려갈수록 물기가 많게 되겠죠. 이게 수분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뭐 어떻게 하면은 이 속에 든 뿌리가 녹아가지고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식물은 고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저명 관수 화분인데요. 저명 관수 화분인데 이런 식물을 이제 흙에다가 여기다 담아 가지고 이제 식물을 심한 이게 봄에 모종을 키워 가지고 5월 달에 모종을 쭉 키워 가지고 5월 달에 여기다 옮겨 심은 거거든요. 여기다 옮겨 심었는데 이렇게 이제 뿌리가 나오고 이 심지가 있어 가지고 여기다 물을 담아 가지고 이 속에다 물을 담아 가지고 이제 물을 부어주면은 조금씩 부어주면은 이 심지가 아니면 또 뿌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심지를 통해 가지고 물이 위로 흡수해 올라가는 이 방식인데요. 근데 이 방식도 물을 계속 담아 놓으면은 계속 이 식물은 물을 흡수해가 빨아 올려요. 그럼 이 식물은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게 성장 속도가 이제 물을 빨아 올리기 때문에 빨리 크고 자라고 푸른 색상을 많이 내는데 이놈이 이제 뿌리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고 이런 흰 색상이 나와 있는데 뿌리가 이제 속에 병이 들거나 하면 검은 색상이 나와요. 검스레한 그런 색상이 나오면은 식물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에 물을 담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물을 계속 담아 놓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물을 담아 놨다가 한 번씩 이제 물을 며칠간 공급을 안 해요. 공급을 안 하고 말리면은 이 식물이 이제 시들이해지면서 이게 이제 흙이 건조해지겠죠. 많이 말라지겠죠. 그럼 이 식물이 이제 이렇게 처집니다. 이 첫째가
이리 시들이 해가지고 잎이 사들이 해가지고 보면 그 식물이 이제 나 물 좀 주세요, 나 물 좀 줘 하고 이제 물을 많이 그 달라고 목말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 식물이. 그럴 때에 이제 물을 조금 많이도 또 주지 말고 물을 조금만 이제 그 위에 물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위에다가 물을 조금만 이제 살짝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숨만 살려놓고 그 다음째 이제 여기서 생기를 돌게끔 만들어 놓고 밑에다가 물을 이제 조금 부어주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 지나가지고 이제 물을 부어주면은 이놈이 이제 또 생육을 하고 그 정상적으로 이제 건강하게 자라는 이제 그런 원리인데요.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주게 되면은 하루에 위에서 물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게 되면은 식물은 병들게 돼 있다. 뿌리가 썩는다. 결국은 그 뿌리가 썩으면은 이 식물은 그 고사를 하고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화분의 어떤 그 공기 정화용이든지 이런 채소뿐만 아니고 그런 좋은 어떤 화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빨리 없애버리고 죽여버리는 이유가 물 관리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부분 다 그런 게 되고 있다는 거 사실 아시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그 물 관리나 이런 것이 됐으면 또 영양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영양분은 이제 비료도 될 수도 있고 16가지 식물은 이제 그 필요한 영양소가 16가지가 필요한데요. 뭐 미량 요소에서부터 중요소 뭐 어떤 이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칼슘 뭐 그 규산 어떤 미네랄 뭐 어떤 이런 성분들이 전부 다 16가지 원소에 속하는데 그걸 다 우리 일반인들은 16가지 원소를 다 줄 수는 없어요. 다 그 일일이 줄 수는 없는데 복합적으로 된 것들을 그래도 찾아가지고 여기다 식물에다가 이제 옆면 살포를 하거나 아니면은 물에다 타가지고 밑에다 이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여기다 구멍을 뚫고 이제 분재든지 그 알로대가 있는 것인지 비료든지 여기다가 이제 적당한 양 과하게 주지 말고 투여시켜가 흙을 덮어버리고 물을 주면은 이제 수분에 이어가지고 이 영양분 공급이 자동으로 잘 된다는 거. 가급적이면은 영양분은 옆면 살포를 이 방안에서 자꾸 하게 되면 수분이 여기다가 물을 뿌려주잖아요. 물을 뿌려주게 되면은 결국 그 이 식물이 그 병이 오는 원인이 돼요. 이 식물에 물기가 많으면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떤 영양분을 투입시키더라도 밑에 여기 통 속에 물에다가 타준다든지 아니면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주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농약 살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병의 충을 방지하는 이런 것들은 그러나 생리장애 비료 이런 16가지 원소는 가급적이면 잎에 주는 것보다 밑에서 투여시키는 빨아먹고 뿌리에서부터 올라가면은 훨씬 건강하게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위에서 주면은 잎은 자꾸 무성하게 잘 좋겠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 늘 좋은 게 아니고 뿌리 쪽에서 연약해지고 이러면은 결국은 그 병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리 장애가 또 투여돼야 되지만 이제 병을 예방을 하려면은 해충은 이제 뭐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제 해충약이 어떤 것들은 그거는 알아서 찾아가지고 집에서 자가 제조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친환경 농업 같으면 친환경 농업에 맞는 농약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고 일반 GAP 농업 같으면은 GAP 농업에 맞는 그 농약을 사용해야 되는데 저는 그 일찍이 2006년부터 농업을 하면서 프로폴리스 농법이라 해가지고 프로폴리스하고 그 CL로 산속에 이산화염소를 가지고 이제 그 이산화염소를 가지고 이제 그 이런 농약 대용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일단 프로폴리스는 이런 그 프로폴리스 성분을 함유해 가지고 특허를 받은 건데 병의 관리용 자재로 유기농업 자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유기농업 자재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 포항 지역에 그 진농산업이라는 곳에서 이 특허를 받아가지고 그 개발을 한 그런 제품인데요. 우리 프로폴리스는 천연 항생 물질로 알려져 있잖아요. 건강식품도 만들고 뭐 그 프로폴리스 치약도 있고 프로폴리스 비누 뭐 화장품 뭐 어떤 프로폴리스가 안 들어간 곳이 뭐 참 그런 기능성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농업을 했습니다. 제가 엽채류 채소 농업을 했기 때문에 주로
그 뿌리 쪽 드는 것보다 그러면 엽채류는 매일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수확기 가면은 매일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매일 수확해내려면은 그 사용할 농약이 그렇게 흔하지를 않아요. 친환경 농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폴리스는 이게 우리가 사람에게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되어 있고 또 현재 그 천연 항생제로서 그 보건 진료 쪽에서 병원 쪽에서도 그 이렇게 그 프로폴리스를 항생제로 사용한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우리 채소 농업에다가 살포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먹거리가 도시 소비자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 프로폴리스를 가지고 그 농업을 했고요. 그, 그 프로폴리스는 그 뭐 잘 아시다시피 꿀벌이 이제 만든 거잖아요. 예, 보면은 항균, 항염작용, 항바이러스, 살균 작용 이렇게 해서 우리 거기 포항의 그 중소기업 그 광물질 생산 업체인데 우리 농업인들에게 정말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해 가지고 이렇게 그 공급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이런 자재들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각자가 뭐 우리 주변에서 많은 그런 그 뭐지 이 농업용 자재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천연 항생 물질 이 프로폴리탄은 여기밖에 없어요. 특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에 가보면은 뭐 자기네들만 아는 그 저기 뭐고 하는 그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이 프로폴리스를 사용해 가지고 프로폴리스 뭐 단감, 프로폴리스 사용한 참외, 프로폴리스 사용한 수박, 프로폴리스 사용한 사과 어떻게 이런 특화된 어떤 그런 그 사업을 해가지고 각자의 어떤 브랜드로 이렇게 그 좀 더 그 좋은 먹거리로 생산하는 그런 그 농가들도 많으니까요. 한번 이런 것들을 음, 야,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우리 거기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런 제품들을 또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가지고 저희 포스푸드 케어에서 이 제품을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한번 각자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그리고 또 농약 두 번째 농약으로는 그 시엘로 그 우리 그 분자 이름으로는 시얼로 2 이산화염소인데 뒤에 관로천하는 부분 산소겠냐 염소겠냐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그 수입된 제품인데요. 수입된 제품인데 이렇게 시엘로 산소계 이산화염소 이건 사용하는 범위가 우리나라의 생활 공간에 어디 사용을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 식품 첨가물로도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등록 그 허가가 됐고요. 이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 제품을 가지고 그 안전하게 뭐 그 식수 우리가 물 먹는 그 소독에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하게 농업에는 그 물탱크에 이제 그 소독으로 해가지고 거기 잔재대가 있을 수 있는 물때라든지 그 병균을 약 80% 이상을 사멸시킨다 그래요. 그만큼 이렇게 그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고 염소계보다 2.5배 이상 그 살균 능력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제품에서.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다 이런 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고 그 말통에 담기거나 소형 통에 담겨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공급이 돼 가지고 우리 생활 공간에서 사용을 소독제라든지 어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품은 그 ppm의 그 관리를 많이 이렇게 적용받아요. 그거는 유해한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좀 사용을 하더라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산소계는 그 정말로 안전한 어떤 그런 것들이 그렇게 그 양과 그 사용돼야 되는 어떤 그런 ppm에 그렇게 그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아주 안전한 것들입니다. 우리 모든 분야 뭐
의료 분야에서부터 농업 분야 그 사용 안 한 것이 없습니다. 축산 분야 이 악취나는 곳이고 어떤 그런 곳에서 이거는 직수입된 그 제품인데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제가 농업을 할 때에 물에다 타가지고 그 농작물에 살포를 해서 친환경 무농약 재배였는데 농약 잔류가 안 나오죠. 이게 식수에 그 소독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그리고 식품 첨가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꼭 찾아보시고 우리 포스트푸드 케어에서 아니면 진농산업에서 이쪽으로 문의를 해보고 전문가에게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 농약을 사용을 할 때 첨가물로도 타가지고 농약 상승제로도 이렇게 사용한 농가들도 있고, 또 특히 지금 농업을 할 때 우리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탱크에다 지하수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하천수를 받아가지고 물탱크에 올려가지고 그걸 이제 작물에 라인을 통해 가지고 밀어 넣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지하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물을 관정에서 뭐 뿜든지 뿜어 올려가지고 그 물을 채화가 농수용으로 사용하는데, 정말 이건 중성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지하수에는 농작물에 바로 투여되면은 해로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철분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런 과한 것들이 투여되면은 인산을 이동 못 시키는, 인산이 땅 속에 있던 그런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철분 함량이 많아지면은 인산이 이동이 안 돼요. 그럼 인산이 부족되면은 식물은 어떻게 된다는 건 아마 농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물탱크 소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탱크 소독할 때 이걸 물량에 따라서 뭐 한 알, 두 알, 세 알 이렇게 물 톤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넣어 가지고 한 10분만 지나면은 이게 다 녹아요. 그러면은 그 물을 그대로 농작물에다가 밀어 넣으면은 각종 병균을 예방해 주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잠재되어 있던 병균을 사멸시킵니다. 약 80% 이상이 아까 사멸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꼭 이걸 사용하셔가지고 물탱크 소독을 해주세요. 우리 크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 소독을 대부분 다 게을리 해가지고 토마토나 어떤 이런 식물들 심어 놓으면은 결국 병이 와가지고 빨리 여름철 되면은 청고병이라든지 뭐 역병이라든지 어떤 이런 병이 와가지고 빨리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면은 일단 어떤 식물이 살아있어야만이 수확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 병이 와가지고 빨리 죽어버리면은 한 해 농사를 이제 망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집과 못 짓는 집의 차이가 바로 이제 이런 것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이거는 장담을 합니다. 정말 저도 농약 관리자로서 한 15년 동안 농약을 취급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성분을 몰라가지고 이런 좋은 제품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다 모르고 지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우선 제가 이 물건을 어떻게 뭐 판매를 해볼 목적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농업을 하는데 비용을 적게 들이가 농사를 짓도록, 위에 병이 오면은 계속 약을 쳐야 됩니다. 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다 듣고, 우리 농업인들은 우리 사람도 급하게 되면은 생명이 어디 큰 병이 걸리면은 이 약 저 약 써가면서 하듯이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쁜 현상이 보이면은 정말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걸 살려내기 위해 가지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안 가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도 그건 못 살리고 결국은 고사를 시키는 어떤 현상을 이렇게 반복적인 생활들을 우리 농업인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용한 농가들을 우리 어떤 경험담을 들어보면은, 나는 거기에 이 제품을 써가지고 정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또 직접 하면서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꼭 원래 지금 겨울에 농사 짓는 분들도 물탱크에다가 이걸 투여시켜가지고 밀어 넣었어요. 밀어 넣으면은 분명히 병균이 잔재되어 있던 병균이 사멸시킵니다. 특히 지하수 뿜어 올렸는 거는 중성화를 시켜가 나쁜 물질, 병균이 일단 죽이고 안 죽이고 떠나가지고 나쁜 물질을 중성을 시킨다는 거, 그 한 가지만 해도 덕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꼭 중성을 시켜가 나쁜 인산을 이동될 수 있는 걸 인산을 방해하는, 이동되는 걸 방해하는 그 물질을 없애줘야만이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농장 안에 텃밭 농사 되는 농장만 조금 시켜드리고 제가 오늘 방송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메라가 좀 흔들려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보면은 제가 농업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CL2 이산화염소 식물병의 예방약재로 제가 살균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여기 파슬리 이제 큰 화분인데 이게 원래 11월 달에 요 뿌리를 심은 지가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더 됐는데요. 이렇게 위에 위에 올라온 순이 없었는데 한 이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나중에 크면은 정말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국화 원래 봄에 끝꽂이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제 다 시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아직도 좀 붉은 꽃이 볼 수가 있어 이렇게 놔뒀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국화 끝꽂이를 해놔봤어요. 겨울철에도 이 뿌리가 내리나 봄에만 되는지 겨울철에는 경험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해놨는데 뭐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경험을 못해서 이렇게 꼽아놓고 이렇게 수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뿌리가 겨울철에도 내릴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파슬리를 현재 이 속에도 밑에도 파슬리 몇 개를 이렇게 화분으로 키우고 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자, 여기는 작년에 이 스티로폼 박스에 대파를 심어가지고 아파트형으로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위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심고 작년에 요보다 박스가 조금 더 컸는데 약 90개 정도를 심어가지고 대파를 겨울철에 키웠습니다. 이건 지금 원래는 제가 이게 쪽파를 한번 심어봤는데요. 쪽파를 좀 베묻고 이렇게 하려고 심어봤는데 쪽파 한 단이 여기에 다 들어갔어요. 이 마트에서 파는 쪽파 한 단. 그리고 요건 제가 아파트형 쪽파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파트형에서 2층으로 키웠기 때문에 아파트형이라 해놨는데 요건 물을 넣는 공간입니다. 이 깊이대로 위에만 물을 주면은 밑에까지가 물이 전달이 잘 안 되겠죠. 안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PT병을 이용해 가지고 문방구 칼을 가지고 아주 작게 돌아가면서 위에서부터 밑에로 세 군데, 위에 한 군데, 중간에 한 군데, 밑에 부분에 한 군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살살 조금씩 이렇게 흐르도록 칼집 크게 내면 물이 한꺼번에 빠져버리면 안 되고요. 조금씩만 이렇게 이제 칼집을 내놓으면은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물이 똑똑똑 떨어져가지고 수분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요건 지금 스테비아인데 원래 끝꽂이로 모종을 키워가지고 심어가지고 처음에는 끝꽂이로 해가지고 번식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방 안에 저쪽 방 한 군데는 이 스테비아하고 방 하나를 또 가득 다 채워져가 있는데 이게 겨울에 이제 월동을 하나 안 하나 하고 이제 이렇게 실내에다 들어가지고 보는데요. 이렇게 줄기는 저쪽 방에 있는 거 보니까 줄기는 지금 겨울철에 이렇게 말라요. 마르는데 이게 이제 겨울철에는 이게 성장을 하지 않고 휴면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라 죽는가 보다 하고 이 화분을 털어봤어요. 털어보니까 뿌리가 전부 다 생생해가지고 내년 봄에 올라올 새싹들이 속에서 많이 나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심어놨는데 이게 월동을 얼리지만 않으면은 이게 겨울에도 얼지만 않으면은 월동이 되는구나 하는 걸 이듬해 싹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국화처럼 올라오는구나 하고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상추를 올 9월달에 심어가지고 계속 수확을 하고 자 이렇게 방 안에서 이렇게 키우는데 해가 이제 이렇게 부족되다 보니까 이게 연약하게 자라요. 아무리 위에서 물을 이렇게 여러 가지 식물에 도움되는 그런 광합성이 되는 물질을 주고 해도 상추가 바깥에서처럼 만큼 빳빳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좀 연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방 안에 이렇게 실내에서 온실 속에 큰 어떤 식물들은 연약하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햇볕 부족이면은 햇볕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식물들이 항상 그렇게 비정상으로 자란다는 걸 아시고 여기는 제가 양대파를 양파를 여기다 3개씩을 심어놨는데 어제 제가 요걸 심어놓은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제 다음 되면 요렇게 이제 줄기에서 요렇게 크겠죠.
올라오면은 이제 베묻고, 그 양파는 양파와 대파 이런 종류를 방 안에서 키우면은요, 우리 일단 심신이 안정되고 그 불면증이 있거나 마음이 좀 불안하거나 한 사람들에게 좀 많이 정서적으로가 좋아요.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집안에서 키워보세요. 제가 지금 불면증이 있어 키우는 건 아니고, 제가 이런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기 위해 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제가 불면증으로 참 몇 년을 고생을 하면서 얻었던 그런 정보입니다. 제가 불면증 때문에 약으로 불면증 오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잠 오는 어떤 그런 약을 가지고 의존하잖아요. 절대로 약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약은 점점 먹으면은 약만 자꾸 높아지고, 약을 더 계속 나중에 양이 높이다 보면은 내 몸이 말이 안 들어요. 그 이튿날 일어나가지고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져가지고. 그래서 불면증이 오거나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은 그런 많이 그런 병이 심해지기 전에 이런 대파와 이런 것들을 심하고, 아니면 또 양파하고 쪼개가지고 이제 삭여나고 하면 시간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는 양파하고 대파하고 이런 걸 잘라놓고 그 냄새가 내 주변에서 많이 나도록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내 잠자는 머리맡에 양파하고 이런 걸 좀 자루에 담아가지고 쪼개가지고 나누면 양파 냄새가 많이 나잖아, 향이. 그런 것들이 우리 수면에 도움이 되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그런 불면증 오거나 마음이 불안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제가 농업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건 지금 아이고, 이거 때문에 안 보이네. 요 필레아 페페 로미오이데스, 이름이 아주 깁니다. 이게 동전풀이라고 하고 돈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때는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게 가격도 비싸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녹보수라는 관엽, 이 안에 공기 정화에 아주 도움되는 그런 식물인데, 키우기가 이게 관리하기가 아주 쉬워요. 식물 중에 아주 이게 아주 어리석하는 느낌 들 정도로 잘 관리가 됩니다. 말려도 이렇게 잘 시들지도 않고. 이게 화초고추, 이제 오색고추인데, 이것도 지금 제가 저쪽 방에서 좀 키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휴면 상태가 되고 겨울에는 이게 잎이 나고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을까지가 이렇게 나고 자랐던 거 그대로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봄 되면은 이놈들이 이제 밖에 내가지고 새롭게 이제 꽃이 피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집안에 정말로 회사 일이나 어떤 바쁜 일 때문에 이런 거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많이는 할 수 없지만 취향에 맞게끔 해서 식물을 꼭 한번 방 안에서 키워보고, 또 아까 이런 버섯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고 또 어른들도 심심풀이로 이런 게 물 주고 이렇게 키우면은요, 정말 시간도 잘 가고, 또 커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식물들이 커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돼요.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 이웃도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이 세상이에요. 집에 부모님들이 계셔도 이런 걸 한 조씩을 선물로 해드려가지고 한번 키워보세요 하고 설명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부모인데 효도도 하시고, 또 아이들이 있는 집에 부모들은 아이들이 또 이런 게 어른이 구해줘야만이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대로 한번 처음에 시작해주고, 어떻게 해봐라, 너희가 한번 키워봐라 하고 직접 해보세요. 아이들이 굉장한 보람을 느껴요. 이게 유치원서부터 지금 이걸 구매를 해가지고 학습용으로 지금 활용하는 곳들도 지금 많이 있어요. 이게 도시에서 식물을 키워보는 그 재미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각 가정에 한 조씩을 준비해 놓고, 가격도 이렇게 안 비쌉니다. 저렴해가지고 3번까지 관리, 설명대로만 잘하면 3번까지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걸 취미 삼아가지고 반려식물들을 가까이 하면은 행복이 되고 힐링이 됩니다. 반려동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려식물을 가까이 함으로써 또 동물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행복과 힐링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반려동물하고 14년간 같이 이렇게 해봤는데 하다가 이제는 반려동물과는 영영 헤어졌습니다. 반려동물하고는 정말 나중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충격을 벗어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그 반려견과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 너무 깊은 마음을 주지 말라고, 마음을. 너무 깊은 마음을 요즘 뭐 어린 나이 돌보듯이 이렇게 품에 안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만약에 반려견하고 헤어짐이 되지요. 우울증하고 불면증하고 나중에 와서 자칫하면은 생명을 던져버리는 일까지가 벌어져요. 정말 심각한 현상들을 봅니다. 제가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여러 명 봐왔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극한 상황들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경험을 담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려견 생활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 너무 깊은 마음 주지 말고 적당하게 이렇게 해가면서 반려견하고 생활들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은 마음 줬다가는요, 나중에 언젠가는 헤어지잖아요. 보통 반려견들하고 수명이 뭐 길어봐야 14, 15년인데 안 그러면 짧으면 10년 미만이에요. 그러면 반려견하고 헤어질 때는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게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은 마음 적당하게 꼭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저희 포스푸드 케어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모두 행복하고 힐링되는 시간 되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이만 방송 종료합니다. 바이바이. 지금 인사 못했던 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이고요.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말하는 데만 설명하는 데만 빠져가지고 미안합니다. 방송 종료합니다.